쳤는데 앞으로 이 설명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열심히 그 축제 참여해가지고 기관 종합 3위 해서 저도 3위까지 이게 계산이 된 줄은 모르고 또 오후에는 오후대로 활동이 있고 해서 이제 했는데 전체적으로 오전 오후 활동한 거 다 점수화 해가지고 하보니까 우리가 3위 했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트로피하고 기념 휘장이 왔습니다. 이게 지금 25년도 5월 31일부로 왔는데 뜻밖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더 싱싱한 20대 젊은이하고 수업을 하면서도 많이 동료도 하고 참여를 했는데 해양소년단에서 그렇게 밝히는 처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경찰과 있을 때는 참가 안 했었어요. 해양경찰과 애들은 토요일 바쁩니다. 아이들이 바쁘고 그 당시에는 토요일에 수업도 없었고 그래 놓으니까 토요일 날 이런 행사가 있으면 아이들을 억지로 붙잡아야 되는데 토요일 날 학생들을 붙잡을 빌미가 요즘 선생님이 말한다고 애들이 말을 듣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다들 아가한다 바쁘고 여러 가지 뭐 집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 토요일 행사하는 것 자체가 거의 특별하게 그거 아니고는 없었는데다가 그 중에 일부는 해양소년단 소속이 되어 활동하는 애들은 토요일 행사 진행요원으로 참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전 선수로 팀을 구성해 참여했던 것은 이과 만들고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팀으로 이렇게 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처음 본다 하죠. 그런데 처음 한 거 치고는 성적이 떠박입니다. 그러나 저희 민명은 정말 한 번도 안 타고 처음 올라가는 거죠. 그랬는데도 그래도 그 전에 이제 해양 레저 기구 훈련을 어쨌든 받아보고 해놓으니까 바다가 겁이 안 나서니까 그렇지 만약에 바다 겁이 나서 못하기 시작하면 배가 분명히 빙글빙글 돌다 말았을 건데 그래도 배가 코스를 완주했기 때문에 점수가 나왔겠죠. 한국 엄마들의 강인함을 보여줬어. 거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어머니 부들이 참여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어머니 부가 학부모 단체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것조차도 상당히 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이렇게 토요일 모여가지고 수업을 하는 이런 것들을 메인으로 하는 과가 없죠. 그런 바람에 우리가 이제 당연히 수업과 현장 실습을 겸해서 이제 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참 그 해양 레저 관광에 관련된 이런 부음이 불기 시작하고 또 한편으로는 동해안 쪽이 서해안 쪽보다는 환경이 깨끗하고 오염이 덜 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일단 앞으로 개발할 여지가 서해안 쪽보다는 동해안 쪽이 아직 여지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수심도 넉넉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적당한 수준을 유지를 해야지 너무 개발을 남발하면 오히려 못하는 이보다 못하거든요. 지금 제가 들었던 얘기 가운데 해양소년단 앞에 그 자전거 도로 그걸 갖다가 자동차 도로로 만든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학교
저 바닷가 쪽에도 자동차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저 자동차 도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끊기거든요. 그렇죠. 활동이 끊어지는데 해양소년단이 지금 그게 자전거가 다닐 때의 해양소년단에서 활동하는 거하고 그게 자동차가 다닌다 하면 완전히 그거는 별개거든요. 그런데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 활용 이런 부분들이 도를 지나치면 그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적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라리 전체적으로 아예 대단히 프로그램을 긴밀하게 해놓고 아예 리조트처럼 만들려고 하면서 하는 부분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차만 지나다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보고서 하겠다 이런 부분들하고는 좀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 바닷가 해안 사구 쪽에 자동차 도로를 만드는 것은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모래가 계속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모래가 계속 파여나가고 모래가 막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바닷가에 있는 게 전부 해안 사고거든요. 예, 모래가 언덕이 되어 있던 쪽에서 모래가 쉽게 나갈 거는 나가고 또 육지에서부터 모래가 공급되고 하면서 이게 자연 친화적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해안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전부 해안도로 옆에다가 자동차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 까고 시멘트하고 그 위에다가 건물 짓고 카페 만들고 이래놨지 않습니까? 이게 하면 그 부분이 풀도 안 자라고 콘크리트로 해갖고 딱 위에서 내려오는 모래를 전부 차단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는 바닷가 심취계 쪽도 안 좋고요. 바닷가는 지금 뭐 강원도 이쪽 보면은 바닷가 옆에 약간의 풀밭이 있고 해성이 있고 해당화가 피고 이래야 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아서 좀 걱정이라기보다 이미 걱정의 차원이 이제 끝났죠. 더 이상 그 복구는 안 되는 입장이죠.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 거기다가 해안 도로를 차 출입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바닷가 쪽에 있으면 무조건 건물 지어가지고 카페 만드니까요. 이면 뒤쪽에 이면 도로를 해가지고 그쪽 뒤쪽으로 내가지고 어디 바닷가 쪽에는 이게 차를 파킹을 하고 걸어서 이렇게 워킹을 그런 코스를 이렇게 만드는 주던데. 조금 이제 세월 정도 지나야 이제 좀 정돈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 지금 과거에 주문진에 99년, 2000년에 요 바닷가 길이 없었거든요. 자동차 길이 없었고 그쪽에 전부 다 돼지 축사가 쭉 이제 그래서 그 앞에 도로만 있었고 이랬는데 그때가 과연 좋았느냐 지금이 좋으냐 하면 뭐 아마도 그때보다 지금 이제 뭐 축사도 없어지고 하니까 연수도 덜 나고 그런 부분은 있다라고 하지만 바닷가로 접근하는 부분 과거에는 이 학교 자체에서 걸어서 바로 나가면 바로 모래사장이고 해서 학생들 여름 해양훈련 여기서 했거든요. 바닷가에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쭉 이어져 가지고 여기서 하고 뭐 조개도 캐고 그물 작업도 하고 하는 식으로 여기서 다 가능했는데 지금은 도로가 쫙 막혀가지고 뭐 학교가 자동차 지나다니는 통로가 돼가지고 뭐 거기서 차가 이렇게 오고 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느 정도 개발을 하는 것이 이 바닷가 해안선과 관련돼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빙하가 녹아가지고 자꾸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한 1m 50 정도는 저 해안가 침수될 거다 하는데 1m 50 정도 침수가 되면 전 세계 한 3억 정도가 피해를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찰랑찰랑하는 데는 다 자기겠죠 지금.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언제나 될지 하는 부분들은 이제 학자들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하겠죠. 근데 지금 가장 그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닥친 것은 투발루거든요. 투발루는 나라 이름에 T하고 V가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가 나라 이름에 KR 들어가듯이 투발루는 TV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TV 채널처럼 인터넷 도메인이 보면 TW가 되어 있는데 그 나라가 물에 잠겨가지고 원래 옛날에 회의하는 장소가 물가까지 물이 차요. 그래가지고 투발루 외무부 장관이 저 국제 환경 회의할 때에 그 업적으로서 인터넷으로 연결할 때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양복을 입고 바지를 거주고 물가까지 차는 바다 안에서 국제회의에 호소를 해요. 투발루 외무장관인데 우리가 옛날에 여기서 놀았던 장소, 운동하던 운동장인데 지금 물이 차가지고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평양 도서 국가들이 이렇게 자꾸 물이 차올라가지고 지금 그 국가가 굵고는 맨 땅이 자꾸 물에 잠기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이걸 위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 줄이고 바다 오염 되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해서 이 지구 온도 온난화를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상이 돌변하는 것도 지금 요즘에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중국의 조만 오각이 지금 떨어지고 하는 것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기상 변동이 이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부분 하나하고 바닷물이 자꾸 더워지면서 해안가가 지금 물온도가 자꾸 영향을 받아서 이게 일부는 수면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살던 고기가 이제 이동하면서 고기가 안 나타나는 부분들도 지금 초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없던 고기가 지금 자꾸 보이는 게 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막 변동은 있어서 지금까지 그 바다 축제라고 했던 부분들 자체가 변동이 속 앞으로 더 이제 심해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은 좀 돼요. 자, 일단 오늘 저 수업 계획은 먼저 이번 주에 해당하는 항행 통보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항행 통보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행선박 조종사 시험에 많이 합격을 하시고 했으니까 이제 소행선박 조종사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내용, 이거는 시험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험에 나가서 실제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 위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이름에 배를 하나 구해서 선주가 되었을 때에 실제로 이제 배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배에 나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실제로 배 시동을 꼭 나가면서 알아야 될 것, 그 다음에 그렇게 나가면서 내가 나갈 때의 신호등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신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부터 현장에 작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업 마치고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와가지고 부두에 들어와서부터 이제 배를 다시 부두에 붙이고 난 다음에 다음 출발을 위해서는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한번 쭉 엮어서 지금 시간이 되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매주 발행되는 항행 통보부터 필요한 만큼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많이 익숙해졌으니까 저도 익숙한 부분들은
건너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화면으로 한번 봅시다. 이 정도 하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항행 통보가 한글 버전, 영어 버전으로 나온다 하는 거는 이미 이제 아시고 계실 거고, 매주 매주 금요일날 발행돼 나온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내용이 해양정보, 항행안전 이렇게 찾아가서 항행 통보를 찾으면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바로 항행 통보만 쳐도 바로 사이트 연결되는 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항행 통보만 쳐도 바로 거기서 한글 선택, 영문 선택하면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항행 통보를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 지난주 금요일이 1년에 22번째 금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52주 중에 22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0주만 지나면 연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항상 보고 가야 되니까 이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 알리하는 거, 이거는 기억하시는 게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는 별 하나 한국 거다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T와 P 영문으로 된 거, 일시적인 거다, 미리 예고하는 거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오는 것은 당구장 표시처럼 되어 있는 거다. 그런 것이 이제 2번이고, 3번은 뭐였죠? 글자 3개 WGS 84죠. 네, 3자가 W처럼 돼 있잖아요. 3자. WGS 84로 하는 건데, 이거는 위치를 좀 숫자로 바꾼 거죠. 위치를 숫자로 바꿔가지고 말해주는 거다. 그래서 도분초를 전부 숫자로 말해주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개는 방위 표시죠. 360등분 해가지고 그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 그래서 북쪽을 0으로 하고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360도까지 하기 때문에 동쪽이 90도, 남쪽이 180, 서쪽이 270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다. 5번째 마찬가지 문자 5개가 시간이죠. 앞에 2개는 시간, 뒤에 2개는 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표시에는 한국 표준시간 기준이 돼가지고 KST 표준시간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수정할 내용이 별지에 붙어 있다라는 뜻이고, 7번째는 이 대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2개의 숫자가 있는데, 앞에 숫자는 몇 년도라는 뒤에 숫자 24, 25 이런 거죠. 올해는 25니까 25가 붙을 거다. 24 같으면 작년 거다. 그런 얘기. 그 뒤에 다시 숫자가 또 있습니다. 대시 다음에 숫자가 있는 거는 그때의 항행 통보 1년 번호죠. 몇 항이다, 몇 항이다, 1년 번호에 해당한다. 요 내용이 7번째 있고, 자,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 이번에 처음 나오는 내용이니까 지금부터는 설명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보면 처음으로 항행 통보 내용인데 정정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까지 봐도 드물게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항행 통보 내용이 무슨 정정할 사항이 있었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항행 안전 정보, 그 다음에 지도 가능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동해안은 하나뿐이고, 그 다음에 바로 남해안으로 해갖고 정박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요 부분을 나중에 한번 눈여겨보면 되겠다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동해안, 남해안 쭉 서해안까지 되어 있는데, 보시면 정박지
내용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초, 어장 내용, 그 다음에 수로 청량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는 등부표 등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4개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해도별 목차에 쭉 보시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TR로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있는데 이번 주에 특별하게 보인 게 있습니다. R로 된 게 있죠. 그동안에 R로 된 게 안 보였는데 이 R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고 봤습니다. 보니까 R은 참조하라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참고하라는 뜻으로 R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도 번호가 2113, 2114가 되어 있었고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해도가 거제도 해도예요. 거제도 해도고 지금 요 거제도 이쪽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조선소 많이 있고 해군 활동 지역이고 이렇거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니까 수상 비행기 이동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기가 복잡하고 요즘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는 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내용이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 내용에 가가지고 한 번 더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항해서지가 410은 당연히 등대표고 810은 수로 도서지 목록, 즉 항해서지 목록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간행물 목록이 있고 등대표고 이러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셨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수로 항해서지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 보정도 가능한 게 있습니다. 보정도는 이제 이 내용을 풀로 붙여서 쓰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은 전부 2단위 쪽에 거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남해안 쪽이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삼천포가 제가 잘 아는 곳이라서 어렸을 때 외갓집이어서 제가 삼천포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내 맘대로거든요. 그래서 보정도 가행해가지고 풀로 붙여를 했는데 여기에 삼천포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삼천포 어느 지역에 또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도저히 표시를 해갖고는 안 되고 그래서 많이 바뀌었으니까 삼천포가 많이 바뀌었다 하는 얘기를 알아두시면 되고, 자,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이거 보시면 여기에 빨갛게 되어 있는 이거 있죠? 요것이 실제로 여기 별표는 북극성이 보이는 그게 진북방이고 약간 꺾어서 화살표가 보이는 것은 자석의 북쪽 방향을 가르치는 거니까 이게 좌북 방향이고 진북 방향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 배에다가 나침반을 설치를 해가지고 내 배의 나침반을 보면서 우리는 북쪽이라고 생각하고 다니는데 이것을 내 배의 나침반의 북쪽이기 때문에 나북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북쪽이 3개 있다. 이 3개가 다 틀린다 하는 생각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벌써 이 지도에도 보면 요 진짜 북쪽하고 지구 자석의 북쪽이 서로 다르다는 걸 여기 한 군데 해놓고 여기 보시면 여기 또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바다 쪽에 하나, 육지 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각각 서로 약간의 차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바다에서 다니는 배들은 자기 배의 나침반하고 비교를 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한 김에 다시 하나 더
여기 보시면 점선이 쭉 돼 있죠. 여기서부터 점선이 쭉 여기까지 돼 있죠. 네.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것하고 요 앞에 하나 있는데 이것이 표지입니다. 요것과 요것을 보고서 요 바깥에 있는 배들은 들어오라. 그 뜻입니다. 왜냐? 이게 반파제거든요. 반파제를 통과해서 안전하게 들어오려면 여기서부터 요 선을 따라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번에 포항처럼 초록색으로 이렇게 하나의 불을 이렇게 두 개 연결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놓는 도등에게 달입니다. 도등에게. 요 도등을 보고 쭉 들어오도록. 오, 이게 뭔가? 이런 가사는 안 먹어봤을 때 깎합니다. 이게 무료가 보는 사람 쉬는 시간에 한번 늦어서 네. 조심해서 글쎄 요게 도덕 역할을 해서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연안 가까이에 있는 자세한 배도에는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 이게는 3점포에 맞는 내가 배를 몰고 들어가면 요즘에 가갖고는 요 불을 보고 쭉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방해 가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근데 여기에서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럼 숫자 이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4번에 해당하는 항목에 해도에 나와 있는 숫자는 바다에서 육지를 바라보는 숫자라고 되어 있는 게 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되어 있으면 이 숫자는 뭐냐? 여기를 나침반 각도를 그 숫자로 맞추고 쭉 오면 된다. 이 뜻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도 제가 한 20도쯤 됐겠죠. 왜냐면 거의 한 20도 내외쯤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 20 써놨습니다. 그럼 20을 왜 써놓느냐? 20도로 맞춰서 육지로 들어오면 된다는 그 뜻입니다. 이 도등을 보고. 자, 조금 더 가겠습니다. 해도 간행 예고거든요. 즉, 해도가 6월 달에 인쇄가 되어 나올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올해 6월 달에 인쇄가 되어 나올 거다. 그래 보시면 축척이 5,000분의 1 정도 되면 이거는 완전히 자세한 해도입니다. 배가 어디 붙을 수 있는 정도로. 여기에 3만 분의 1도 있고 5,000분의 1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뭐를 해볼까 하고 하다가 골랐습니다. 자, 여기에 피해가 나옵니다. 피해도 처음 보는 거거든요. 네. 피가 예고거든요. 예고죠. 예, 예고. 예, 미리 예고해 준다는 거죠. 즉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올 거다는 걸 예고해 준다는 얘기죠. 자, 하나는 진도 겁니다. 진도 한 거. 요 앞에 진도 한 거. 진도 한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도 사관 팽목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진도 팽목한 거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법성포가 있습니다. 법성포, 족이 많이 나는 법성포 해서 제가 이런 때 아니면 법성포라는 것 자체를 한 번도 구경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법성포를 한번 꺼내 봤습니다. 여기도 보면 양쪽에 전부 다 진북방해하고 그 다음에 나침반에 자북방해 다 찍혀 있죠. 요것을 멀리서 보면 빨간색으로 보인다고 영어로는 로즈 마크랍니다. 장미꽃처럼 보인다고 로즈 마크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는 그냥 요게 진북과 자북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해도도 가능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관행하는 건 미리 알려주면 피해라고 붙이더니 또 피해라고 안 붙였죠? 자, 근데 전부 다 보면 KR6 되어 있죠? KR6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래 놓고 표정한다 해놨는데, 이거 지난번에 봤듯이 KR6은 정박도죠? 5000분의 1에 해당하는 정박도를 화면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남해 안에 정박지라고 해놓은 곳이 있는데, 이것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요거 기억하시나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요것은 뭐고, 요것은 뭐고 라는 기억을 하시나요? 했는데 예, 아직 100번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실 거라고 봅니다. 확실한 기억. 예. 자, 그래서 검역표, 검역묘지. 묘지 맞습니다. 금정묘지. 이 네. 메모한 위력이 이제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제 책 보고 이렇게 써놓은 거 보고가 아니고 이제 평상시에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 요거죠. 예. 보시면 요런 신호들이 관련된 거리 다 이런 것들도 다 동시에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딱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단 닻을 놓는 곳이라는 뜻이니까 정박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정박지라는 것은 고정해서 묶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배가 멈춰서 있을 수 있는 곳이라는 중에서 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닻을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닻을 놓는다는 뜻으로 닻이라는 것이 한자로 묘거든요. 묘. 그러니까 우리 무덤할 때 묘지 그게 아니고 쇠 닻이 이렇게 밑에 바닥에 내려간다 해서, 그래서 정박지 중에서도 묘박지라고 합니다. 보통 닻을 놓고 하루 쉬는 것을 묘박이라 합니다. 숙박하듯이 묘박이라 하고요. 그 중에서 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아픈 사람이나 병이 났거나 이렇게 해서 닻을 놓는 것은 병원에 병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검사한다 했고, 검역묘지랍니다. 검역을 거기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 병원균이 있는지, 오염의 상태가 위급한지. 지난 우리 코로나 할 때 보면 여객선에서 환자 발생해가지고 배는 항구에 들어왔는데 안에 있는 사람 못 내리게 하고 나올 때까지 계속 치료하면서 부두에 이렇게 붙잡아두는 그런 것들을 전부 검역 관할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 검역서에서 합니다. 자, 그 중에 이렇게 두 개, 십자가 마크하고 닻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검역하고 닻을 놓고가 같이 한다는 뜻인데, 이것을 합성을 해갖고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병원 표시하고 다 표시가 같이 들어가 있다. 요것이나 요것이나 똑같습니다. 네, 요것이나 요것이나 똑같은 거다. 그 다음에 병원 표시가 없이 닷 표시만 있는 이거는 닷만 놓을 수 있다. 즉 여기는 요거하고는 틀립니다. 요거는 격리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병원균에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특수하게 격리해서 따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요것하고는 딱 요것 맞추고 난 다음에 요렇게 이동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너는 병균이 있어서 안 되겠다 하면 다른 쪽으로 이동 못하고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추방하게 되면 못 들어오고 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줄이 꺼여 있는 거는 이 줄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줄을 꺼가지고 자기 영역 구분을 해줍니다. 그만큼에만 닻을 놓을 수 있다. 요 구획 바깥에 닻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닻은 요 안에만 놓아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쪽에는 닫혀 놓아도 안전한데 그 바깥에 놓으면 닫혀 나중에 걸려가지고 안 나올 수 있죠. 우리 낚시 해봤을 때 낚시가 팍 걸려갖고 안 올라오면 낚시줄 끊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닷도 물에 넣었는데 잘못 들어가면 이게 안 올라오는 데가 있거든요. 이러면 배가 이 닷줄을 꺼내야 되거든요. 닷줄이 낚시줄처럼 이렇게 가위로 끊으면 끊어지는 게 아니고 쇠가 우리 팔뚝만한 이런 쇠들로 연결된 체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까느려 하면 이거 특수 기계로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요 부분에만 닫혀로 하라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요걸 금력묘지라 합니다. 그래서 금력은 우리가 병원에 말고 묘가 쇠가 들어가는 거라서 쇠가 붙었습니다. 묘, 그렇지, 이렇게 하고 쿼런틴 앵커리지라고 영어로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이거 필요하신 분만 적고 필요 없는 분이 괜히 영어를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쿼런틴 앵커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갔을 때도 뭐 교신할 때는 쿼런틴 앵커리지라고 위치를 얘기할 때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